우리나라가 사우디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3번 남았어. 자, 오늘은 사우디전에서 인상 깊었던 플레이들을 한번 되짚어 볼 건데, 저기서 저렇게 플레이한 게 왜 대단한 건지, 왜 개쩔었는지, 이런 플레이들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16강전부터는 지면 끝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나라가 도전적으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먼저 대형을 잘 갖추고 보수적인 운영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비, 미드필더, 공격 이렇게 차근차근히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로 롱킥 후 세컨볼 아니면 사이드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나가거나 보수적으로 좀 돌아 나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패턴을 깨버리고 중앙에서 자신있게 볼을 받아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가려는 이가 있었으니 나는야 이강인. 전반 6분 11초 자, 이 장면에서 이재성이 상대 패스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볼을 커트했고 바로 보이는 황인범에게 줬습니다. 황인범이 전방을 받고 이강인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강인에겐 수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인범은 알죠. 이강인에게 수비 한 명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있게 밀어줍니다. 여기서 아마 보통의 선수라면은 잘 소유해서 뒤에 정승현에게 잘 내주기만 해도 정말 잘한 것이고, 3명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파울을 얻어내기만 해도 또한 정말 잘한 것이고, 뺏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강인은 이걸 수비 3명을 끌어낸 다음에 전방을 보고 있는 황인범에게 연결에 성공을 시킵니다. 황인범은 너무나 쉽게 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연결, 전방에 공격 숫자 2명, 수비 숫자 2명, 자칫하면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 이 공격 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 상황을 이강인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강인이 한 번만 이랬냐? 전반 15분 49초 정승현이 상대 킥을 잘 잘라냈고 이강인이 받습니다. 여기서 고맙게도 사우디가 공격권을 쉽게 잃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통의 선수였다면 잘 소유만 해줘서 뒤에 황인범한테 잘 주기만 해도 우리에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강인은 이 상황을 순간적으로 역이용해서 수비를 따돌리고 전방으로 전진에 성공을 시킵니다. 결국 뒤에서 백태클이 들어와서 파울을 당했는데, 이건 사실 경고예요. 평범한 우리의 공격권을 유망한 찬스로 만들고 경기 초반 상대의 경고를 유발하는 플레이를 개인 능력으로 해내는 장면이죠. 또 22분 23초 평범한 우리 공격 상황에서 이강인이 볼을 받습니다. 여기서 돌아서 김태현한테 패스를 주고 뛰어나가도 잘한 것이고, 아니면 뒤로 잡아놓고 이재성에게 패스를 해서 반대 전환을 유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또 1대1에서 수비를 이겨내고 전진에 성공을 시킵니다. 누군가는 이런 플레이들을 과감하게 해줘야, 아니 할 줄 알아야 다음 수비가 땡겨지고 균열이 생겨서 우리에게 찬스가 나는 건데, 이런 보수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그 누구도 선뜻 자신있게 하지 못하는 플레이들을 이강인이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강인이 턴오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지만 그 턴오버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강인 턴오버 많아 어쩌라고. 바레인전에서 이강인의 미친 2골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러한 새 장면들이야말로 이강인의 진짜 진가고 상대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없던 공격을 만들어주는 개인 플레이거든요.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강인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성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현재 대표팀에서 이재성의 역할은 분명해요. 그 어느 위치보다 활동량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미드필더 위치에서 그 누구보다 수비가담 많이 해주고 동료들을 커버해주고 공간으로 움직여줘서 공을 받거나 상대 수비를 유인해주고, 그리고 공을 직접적으로 뺏었거나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땐 뭘 더 하려고 하거나 보여주려 하지 않고 옆에 자신보다 더 빌드업 능력이 좋은 황인범이나 뒤에 김민재나 옆에 동료들에게 바로바로 주고 움직이기.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전반 6분 9초 우리의 수비 상황에서 주고 들어가는 사우디 선수 정확히 파악 후 상대의 공간 패스를 정확히 예측 후 커팅, 그 다음 바로 옆에 황인범에게 패스. 우리 공격 전반 12분 45초 사우디의 전반전 가장 좋았다 할 수 있는 공격 전개 상황에서 사우디 선수가 한번 흔든 후 중앙에 있는 알도사리에게 패스. 그러나 이재성 예측하고 위험 지역에서 태클로 공만 싹 건드려서 차단. 전반 33분 20초 사우디 최고 중앙 미드필더 모하마드 칸노의 전진 패스를 미리 예측 후 차단. 이재성이 이런 상대의 패스를 잘 자를 수 있는 게 1초 매 순간 오감을 곤두세워서 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각이 조금만 보이면 내가 자른다. 그리고 또 반대 상황에
상황에서 이재성도 이런 패스들을 넣을 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패스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41분 45초 김영건 경합 상황에서 볼 연결 실패, 우리의 역습 상황, 이재성 여기서부터 수비 복귀 시작. 이 파란 선수를 설령우한테 맡기고 자신은 좀 덜 수고하게 중앙으로 복귀할 수도 있었지만 이재성은 그런 거 없음. 중앙 한번 체크 후 수비 숫자 맞춰져 있는 거 보고 본인이 직접 나서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마인드로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감, 끝까지 가서 공격 지연. 전반 23분 9초 때론 이렇게 대각선 반대 공격 진영에서는 공간 침투로 수비를 끌어당겨 우리 중원에 여유 주기. 사실 정승현이 패스를 넣어줬어도 좋은 공격 찬스가 되었을 거임. 전반 추가 시간 45분 30초 최종 수비수 김민재의 순간적인 오버래핑. 약속이 되어 있는 건지 즉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라도 잘못된 건 없어요. 이재성의 본능적인 3백 보호 움직임, 그리고 김민재 자리에서 반대로 공 운반 후 김민재 복귀까지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공 다시 받아서 운반. 이재성의 이런 지능적인 움직임들과 경기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재성의 최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온더볼 상황에서 이재성 쪽에서 끊기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른 곳에 체력을 쏟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큰데, 이재성이 이렇게 뛰어주기 때문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같은 공격수들의 체력이 그만큼 세이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선수들이 심적으로도 편하게 공격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큰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열심히는 뜁니다 라는 얘기에 이 상황에서만큼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이재성만큼 온더볼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이 정도로 많이 뛰고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진 선수는 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황인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활약에 좀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월드컵과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 나름 대표팀 경기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온더볼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장점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많이 봤지만 아무런 계산 없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선수는 이재성, 황인범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재성의 진가는 이렇게 장면을 끊어서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여지는 것은 진짜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손흥민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가장 저평가된 선수로 이재성을 꼽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황인범이 진짜 대단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강인, 이재성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결승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을 우승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설날을 앞두고 명절 선물로 좋을 만한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진삼이라는 제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백진삼은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입니다. 7년 된 산삼, 아니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100년 된 산삼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백진삼이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했습니다. 왜 운동선수들 보면은 홍삼 꼭 챙겨 먹잖아요. 그게 이 홍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백진삼에는 그 양이 일반 홍삼에 비해 무려 335배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산삼의 좋은 성분을 스펀지처럼 나노 공법을 통해서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가 않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30년 전부터 받은 각종 특허 기술 및 인증서들이 상당히 많았고, 구매 후기, 리뷰가 거의 6,000건 이상에 달하더라고요. 특히 재구매율이 높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간 복용해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타이틀 문구만 봐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현재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라 하니 지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 부족 시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